다시 한번 그러면 큰 박수로 그 말바꾸기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 말꼬리 잡지 마시면 좋겠고요. 이 공약을 폐기하실 용의는 없는지. 저는 아직 한 개도 공약을 한 게 없습니다. 너무 뭐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 이렇게 그런 표현은 우리끼리 좀 삼가해 주십사. 추미애 그 후보님 그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네. 거기 어디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토론에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본인이 찾아보시죠. 과연 이재명 때리기가 통할지, 경선 흥행, 대권 레이스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본격적인 예비 경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잡음은 좀 많아요. 조국 흑서에 참여했던 김경률 회계사인데 이 사람을 국민 면접관으로 선임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지점에서 좀 네.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김경률 회계사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추미애 전 장관과 고소 고발 건이 있습니다. 아, 고소 고발도 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면접관에 등장했을 때 고소 취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진 않더라도 네. 불편한 관계인 건 사실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후보자를 배려하는 배척하는 면접관을 뽑았던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네. 김경률 회계사 SNS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민주당 멍미라고 써놨어요. 멍미 네. 뭐야 이런 뜻이죠? 네. 예.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민주당 비판받았죠. 아. 안 하면이만 못한 결과가 돼버렸고 예. 대신 데려온 유인태 전 사무총장 안 한다고 해버렸어. 또 안 하고. 어떻게 해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 단추를 채우려고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힘이 있거나 네. 철회하려고 했으면 반드시 이제 철회해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 카드도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하. 김소연 윤희 기사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네. 월수금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 대표입니다. 네. 94년생이고요. 80%가 20대가 구독을 하고. 아, 그러니까 20대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면접관으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네. 이 사람도 드랍해버렸습니다. 왜요? 안 한다니까 이런 논란이 너무 생기니까. 아, 그러니까 20대 시선으로 질문할 수 있는 창구 하나가 사라져버렸어요. 논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슈가 되지 않은 것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 그것도 입장에서. 알 수 없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경선기획단에서 강제 흥행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를 낸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가 나오면 그게 흥행이 그래 되나요? 되죠. 아, 됩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윤 전 총장이 참 천운을 타고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윤 전 총장 아까 지지율 왜 안 빠졌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거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의 당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외부에서 보기에. 근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게 방송에 제가 방송 초보지만 네. 굉장히 합리적인 민주당 패널 분들도 많이 보고 제가 민주당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분들의 얘기에 동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딱 비합리적으로 가는 분야가 조국 전 장관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약간 아킬레스건 같은 거고 당심과 민심이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김경률 회계사를 선임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좀 털고 가겠다라고 했던 게 여기 주최 측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 터는 신용조차, 그러니까 먼지 털이를 집어 들었는데 털는 것도 아니고 먼지 털이만 보고 막 저리가 먼지 털이를 집어 던져 버리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고 결국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이 등치가 되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윤 전 총장 도와준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쨌든 김경률 회계사 관련해서는 하여튼 민주당에서 상당히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토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론이 좀 몇 번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는 모양새고 특히 바지 내릴까요? 나오나 식 발언이 좀 됐는데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배우와의 스캔들. 예. 만약에 이번 경선이 정세균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정세균 전 총리의 마지막 정치 여정의 질문이 이게 됩니다. 이 질문이 마지막 가장 대표성이 돼버린다면 야, 그거는 심각하지. 정치 역정의 마지막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세균 전 총리가 마음이 너무 급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질문 던지고 답변이 이상하다라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지사가 욕을 먹고 있지만 네.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세균 전 총리의 그 질문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질문, 그 평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게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노력을 깎아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지사가 2017년에 대선에 도전할 때는 굉장히 과격한 느낌이었어요. 막 TV조선은 제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폐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자한 언론이 대한민국의 TV조선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려고 안달난 그런 느낌이었다가 요즘은 보면 굉장히 푸근하고 좀 여유 있고 내가 대통령 도전자가 아니라 대통령 같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최근에도 형수 욕설에 대해서 사과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확실히 정치 내공이 많이 느셨구나. 되게 공감하고 그거는 정말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압박을 받는 이런 서로 토론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욱하는 게 또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의 내리에 이재명 안 변한다.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안 변한다라는 걸 심어주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 뭐 어차피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지사 안 찍겠지만 중간에 있는 분들의 표심에는 저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악재라고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원래 이 이재명 지사의 전매 특허가 이 속 시원한 발언, 사이다. 사이다 발언, 그리고 속 시원한 행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지 발언으로 저런 게 바로 또 이재명의 모습이지라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이제 좀 여유로워지고 과거에 비해서 좀 다듬어진 모습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김 빠진 사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 놓쳤는데 지금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김 주시면. 빠진 대통령 사이다는 이제 물을 뽑는 선거거든요. 전 국민에게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 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 빠진 사이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김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김을 더 많이 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 전략입니다. 제가 예전에 출마했을 때 조경태 의원과 TV 토론을 했었거든요.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갔었죠. 달빛 병원이라고 이제 어린이 병원 같은 걸 밤에도 아이들이 아플 수 있으니까 유치해야 된다. 지금 사구 내 병원 몇 개인 줄 아시냐니까 저 잘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또 제가 뭐야 이게 스펀지가 몇 개인데 돼버리니까 거짓말 해야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몇 개가 중요합니까? 몇 개는 했다가 수치가 틀렸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1등 전략이 그런 거예요. 좋은 전략이네요. 최대한 상처를 내지 않고 내가 배우겠다, 상대가 좋으면 나도 따르겠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지역구부터 시작하는 전형적인 1등 전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향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하에서 지금 2016년 선거 때 떨어진 그 경험 조경태 의원하고 붙었을 때 왜 계속 당선된지 알겠더라고요. 원래 1등 전략은 2등이 제일 잘 알거든요. 사이다 발언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비슷한 맥락인데 사이다만 먹으면은 그 당이 높고요,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계속 사이다만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는 제가 보기엔 사이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정감이 필요한 건데, 근데 그거에 엇박자를 낸 게 아까 전에 뭐 바지 내릴까요, 뭐 이런 거는 또 사이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약간 이상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시지 관리가 좀 엉켰어요. 제가 보기엔 이번 거 하면서. 근데 안정감을 주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에 조금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토론회에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원팀을 좀 강조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추미애 그 후보님 그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재미연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시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 과연 이 추 전 장관과 이재명 지사 연대, 이게 이제 왜 가까워졌느냐,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적의 적은 친구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등 전략을 지금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을 처음부터 꺾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2등으로 가서 결선 투표에서 모아가지고 뒤집는다라는 건데, 지금 그 추미애 후보의 가장 큰 적은 이낙연 후보입니다. 그렇죠. 2등이니까 지금. 2등이니까. 그래서 하려면은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고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을 공격하고 있고. 그렇게 질문도 그렇게 많이 줬어요. 심지어 방송 TV 토론을 보면은 그러면 누구냐? 적의 적은 동지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을 포위하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잖아요. 네. 거기 측근들이 다 가 있잖아요. 캠프 이제 쪽으로. 개파들이. 거기에서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금 스탠스가 좀 더 강했다가 요즘은 거의 이재명 지사 얘기입니다. 거의 물러섰어요. 그래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사태가 영향을 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지사 X했어요. 네. 예. 근데 세 명이 이제 뭐 박용진, 정세균 후보는 또 거기서 또 오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손에 잡는 거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했나요? 네. 제가 뭐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더 우리가 알 필요 저 여러 개 얘기했는데 강박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정치 평론 다 좋은데요.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저희는 이해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와닿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괜히 그 열광할 필요는 없어요. 꼭 그 평론가 중에 4개씩 꼭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장성철 소장이라고 여기 앉아서 꼭 첫째, 둘째, 셋째 하는 분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도 둘째, 셋째, 넷째는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이 첫 번째 공약이 이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기본소득은 내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이 정책인데 공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1위 공약이니 제2 공약이니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약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인 건 맞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가 이 기본소득 정책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속내가 따로 있는 것인지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가장 노련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일자리 문제 하나 있죠. 부동산 문제 있죠. 다음 정권의 시대 정신이 기본소득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선회하는 것이 노련한 정치인이죠. 내가 여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네. 다음 대선에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을 탐험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예. 저는 이거 엄청난 전략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미스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 부흥 되게 소구력 있다 하셨는데 솔직히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대통령이 내가 강력하게 경제 부흥시키겠다라고 안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갑자기 무슨 공정한 성장 막 이런 얘기를 이 지사께서 하시는데 네. 성장 얘기하고 막 되게 중도적인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소구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생각하면 억강부약 뭐 이거는 본인이랑 맞아요. 기본소득해서 내가 강력한 분배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 맞는데 이번에 이 출마 선언문 읽어보면 특히 성장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 당의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썼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사이다에다 물을 너무 많이 탔어요. 아하. 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렵게 구축해 놓은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대출, 기본 시리즈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거 왜 한 거예요? 대선 때 써먹으려고 한 건데 너무 쉽게 저는 이 힘을 뺐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미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발언 관련해서는 뭐 다르게 조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 역시 NI 노믹스, 저는 뉴욕 노믹스 착각을 NI 노믹스 다릅니다. NI 노믹스, 예전에 MB 노믹스, 최경환, 초이 노믹스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게 중산층 경제하고 신봉지 정책을 결합해서 이 불평등 완화 정책을 펴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약간 엄중한 느낌이 정책에서도 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은 신복지 정책. 일단 뭐 뉴 뭐 이코노믹 뉴자 붙이는 게 약간 옛날식 장명이거든요, 이게. 예, 이것도 그러고 무슨 뭐 영어 이니셜로 노믹스 붙이는 것도 이게 좀 약간 유행에 벗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MB 때 쓰던 건데. 예, 뭐 MB 때나 외국에서도 보면은 조금 이제 요즘 트렌드가 아닌데 이거 네이밍부터가 약간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약간 조금 이제 약간 고루해 보인다라는 거고 내용은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좀 수긍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 포장을 못했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그렇죠. 기본소득이었는데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냐? 없어요. 없어요.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다른 주자들이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너무 이렇게 또 엄중하게 정책까지 하시는 게 저는 아쉽다. 이거를 좀 더 네이밍도 하고 세게 나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각 캠프의 후원 회장도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자, 이재명 캠프는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정세균 캠프는 의외의 인물이죠. 배우 김수미 씨가 맡았습니다. 최문순 캠프는 이해찬 전 대표고요. 각자의 노림수는 뭘까요? 혹시 저 딴 건 몰라도 김수미 배우가 뭐 어떻게 왜 했죠? 네. 원래 친하셨대요. 친하다고 그러면 시키면 오랜 시간 동안 후원회장을 했었어요. 캠프에서 간장게장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김치하고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아무래도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고, 저는 제 의외였던 게 사실은 최문순 캠프의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지사 측에 본인들의 뭐 이해찬계는 다 보내놓고 여기에 계시는 게 좀 의외다. 이게. 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재명 캠프에서도 강금실 전 장관 하셨잖아요. 네. 친노계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전 이거 보고 오히려 본인들이 친노계랑 안 친하다는 걸 인증하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이렇게 캠프 후원회장으로 티나게 모셔야만 될 정도의 상황이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사실 친노계라고 해서 강금실 전 장관이 가니까 나는 친노계 당원이니까 무조건 이재명 지사를 뽑아야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네, 굉장히 올드하고 저는 좀 의미 없는 선택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화합이지 화학적 화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뭐 이른바 대깨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단어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된 것 같아요. 네. 201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이제 표현했었던 단어였긴 한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하와 멸칭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민주당이 중도 외연 확장에 굉장히 힘들다. 함께 뒤섞일 수 없다라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송영길 대표가 직접 가져와서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표현은 저는 분명히 과했다고. 표현은 좀 가했다. 분명히 가했다. 네. 근데 이런 내용 부분이 자체는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 이 되겠죠. 특정 후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일 수도 있다라고 네. 다른 후보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원했던 맥락은 중도 외연 확장, 다시 한 번 더 큰 틀에서 모든 지지자들과 모든 국민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 한쪽에 편향되고 치우쳐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재명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 선거 운동까지 하자라고 했던 게 사람들이 이제 문파라고 스스로를 불렀거든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당의 분열은 이거는 필패다라는 거를 경고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강성 지지층 때문에 지금 당의 비호감도가 매우 높거든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자 폭탄이라든지 실제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싫은 놈, 나쁜 놈 그 패러독스가 있거든요. 네. 저쪽이 더 나쁜데 우리를 더 싫어해서 우리가 떨어지는 선거에서 그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강성 지지층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거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야 후보 대선 후보 중에 1위가 뭐 윤석열 또 이재명 지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설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첫 번째 설전은 이어졌어요.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만 해놨지 대선 후보로서의 비전 발표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아직 본인의 공약도 내놓기 전이에요. 네. 근데 그럴 때 아무리 내가 정치 참여는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겠다. 저는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거라고 보고요. 야권 지지층이 보기에도 그럴 시간에 본인의 비전이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재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비전을 먼저 하는 게 먼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연 윤봉길 기념관에서 죽창가를 비판했던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초전이다. 이재명 지사의 상대는 나다 정도 선언한 게 그 의미가 있지. 아하. 나머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깊게 들어가봤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발언을 했다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나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여야의 1위입니다. 뭐 아주 유력한 후보다 보니까 본격적인 검증의 무대가 아마 진행될 걸로 보는데 막 검증하면서 지지율이 엇갈릴 것 같아요.
뭐 다들 이 정치 평론을 하니까 이렇게 검증할 때 어떤 대처가 가장 좋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검증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까? 네, 왜냐하면 남들은 얻고 싶어도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안 와요. 1위 주자에게만 오는 기회거든요. 위기이자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답변하느냐. 내용보다도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인간적인 면을 잃지 않으면서 신경질 부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아 그래 나도 저런 가족 때문에 곤란 겪을 수 있는데 그래 저 사람처럼 답변하는 사람이면 내 한 표 찍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공감 가고 인간미 넘치는 대응을 하는 후보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겁니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쉽나요? 막 뭐라 하는데 웃으면서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걸 해내야지 맞아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거를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감정 조절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뭐 잘하시라고 봅니다. 본선에 가면 잘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 자, 여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이제 진짜 시작됐습니다. 대선 레이스는 곧 검증의 또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검증을 할 때 이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그 사소한 아주 조그만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많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토요일 주말 저녁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토요일 7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자 키를 평균을 내면 다 170이래요. 165에서 169는 다 17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저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것과 실제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산층 확대가 중요하면서도 내가 중산층보다 더 높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강력한 경제 부흥이 훨씬 더 소구력이 있다. OBS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